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윤태곤의 판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너무 혼란스러워서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좀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 방송하기 전에 잠깐 인사를 했는데 예. 이 대표가 저한테 요새 말씀하시는 거 다 틀리던데 다 틀린다. 그러면서 뭐 나도 못 따라가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래도-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도 제일 많이 맞추세요, 윤 실장님이. 감사합니다. 이 혼란의 네. 상황 속에서 일단 오늘 아침 들어온 속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자진 사퇴했습니다. 11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는데 사퇴를 안 한 상황이면은 이게 또 모양이 약간 이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11시에 김종인 없이 간단한 발표가 될게 뭐 어떤 경로를 통해든지 알려졌겠죠. 지금 뭐, 그게 그러니까 거의 사실로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사퇴해놓고 재신임 받고 그런 건 전혀 그건 아닌 것 아닌가, 같고요. 아니니까. 예,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일련의 상황들. 우선 이준석 대표 인터뷰 앞에서 어떻게 밖에서 들으셨어요? 네, 뭐 바로 이제 나가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정치라는 게 이제 이 대표 정치 한 10년 하셨고 이제 거대 야당의 이제 대표인데 정치가 이제 내가 말하고 하는 내 주장에 대해 가지고 구현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권력 투쟁이기도 하고 네. 그럼 그게 이제 설득과 토론 혹은 이제 권력 을 통해서 뭐 누르기까지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 안에 대한 평가가 제가 별개로 그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구현해내는, 그러니까 그렇죠. 속에 진심이 있을 텐데 그걸 네. 구현하는 방식이 뭐 거칠다? 그런 표현이 말씀이세요? 거치다기보다 기존 문법하고 다른 것도 다른 모르겠습니다. 문법.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이제는 젊은 대표고 새 흐름을 이제 맞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쉽겠냐. 감당 안 될 거다. 근데 모든 사람이 감당을 하지 못한다면 그럼 본인의 책임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서서 이제 당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물러나라는 이제 의견들이 모아지면 어떻겠냐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게 아니 우리 당에서 뭐 김현정 앵커 물러나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냐 했는데 전 그건 약간 안 맞는 비유 같아요. 그럼 그 비유가 예를 틀렸다? 들자면은 예, 예. CBS 기자협회 네. 노조에서 뜻을 모아가지고 김현정 앵커 물러나라고 하는 거 바로 물러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아니 이건 우리 사장에게 권한이 있고 하는 거다라고 네. 이제 맞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비유가 맞지가 그 말씀은 네. 지금 당내에서 의원들이 결의하는 건 무게가 실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고도 정책들을 바꾸고 뭐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당에서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다라고 하면 그건 뭐 이준석 대표 말씀처럼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실제 과반 이상 뭐 대다수의 뜻이냐 좀 부풀려진 거냐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의원들의 뜻이 모아지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민주주의, 언론, 할 말은 하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윤석열 후보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도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사퇴 요구가 일단 나올 것 같죠, 오늘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나오게 오늘 뭐 오늘 내일 중에 나오게 될 경우 이준석 대표는 조금 전 인터뷰 들으셨다시피 나는 끝까지 간다. 이건 확실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될 경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그림은 뭐 어떤- 이준석 대표가 나의 뜻은 이러하고 한데 여러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는 거랑 당신들이 말하건 말건 나는 이제 무시한다. 뭐 과거의 손학규 대표 시절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때 누가 사퇴하면은 바로 채우고 채운 사람이 사퇴하면 또 채우고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렇게 가면 이제 모양이 되게 우스워지는 거죠. 앞으로 펼쳐질 그림을 그럼 어떻게 예상하세요? 누가 뭐 옳고 그르고 일단 떠나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게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캐릭터의 문제가 겹치는 거는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렸죠. 어렵죠.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해촉, 네. 김종인 위원장 뭐 자진 사퇴 형태를 띄었습니다만 이제 어젯밤 나온 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해촉인데 그렇죠. 예상하셨어요, 이건?
뭐 어제 그제 이렇게 보면서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겠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앞에 스토리들이 되게 깁니다마는 뭐 몇 가지 이제 결정적인 장면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후보 패싱 이야기가 나오면서 패싱까지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되게 노련하신 분인데 하나 잘못한 건 있어요. 그 의총 가가지고 이제 연기 발언한 연기 거. 발언. 이 네. 부분에 대해 제가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에도 왜 윤석열 후보가 나는 배우만 그렇죠.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극으로 비유하자면 스텝과 주연 배우,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선수와 감독 뭐 이런 느낌 자신의 그러니까 역할 말이 근데 이제 느낌이었는데 다르고 다르고 되게 민감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종인 위원장의 앞뒤 말을 보면은 그 앞에 네. 이게 있었어요. 내가 윤석열 후보한테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하겠다. 음. 그건 말하자면 되게 낮춘 그렇죠. 거란 말인 뒤치- 거죠. 뒤치다꺼리 내가 내가 다 진짜 하겠다. 이제 실무적인 것까지 뒤치다거리 네, 하겠다라는 건데 그냥 김종인 위원장의 뜻은 그거였을 그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예요. 그 연기란 단어가 상황이 안 좋은 과정에서 나오니까 이제 막 폭발이 된 것이고 또 뭐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분을 좀 김종인 위원장이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뭐 해결이라는 게 어느 방향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겹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김종인 위원장이 없는 윤석열 원톱 슬림 선대위가 꾸려질 것 같습니다. 11시 발표를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윤석열 후보가 원톱이 되고 그 밑으로 한 4-5개 본부를 꾸릴 것이다. 네. 그중에 이제 상임으로는 원희룡 의원, 원희룡 전 지사 혹은 뭐 권영세 의원 정도 이름이 거론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간다. 이 형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정의 문제고 책임은 이제 후보가 오롯이 지는 거죠. 뭐 네. 슬림화한다라는 방향은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어도 가는 방향이었던 건데 그 탑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후보가 지금도 뭐 후보가 이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문법에 익숙하지 못해서 나오는 실수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연출과 주연을 다 도맡을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감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김종인의 문제점이 예. 막 김종인 이럴 줄 몰랐냐라고 하지만 근데 이분의 뭐 연출력, 네. 현장 장악력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건데 이제 배우 비유는 들면 안 돼. 그거 네. 스포츠 비유로 들죠. 선수와 감독.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온 것인데 그러면은 그 교체했을 때 그 공간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저는 그건 후보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원희룡, 권영세 뭐 이런 분들 네네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또 그분들이 조금 뭐 힘을 잡고 가지 않겠냐. 하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의 이제 참 동전의 양면, 카리스마와 좀 독단적인 이런 부분은 다 빠질 텐데 그러면 독단적인 거는 빠지고 뭐 계속 이제 연출력, 장악력 같은 것은 된다면은 괜찮게 갈 것이고 근데 그 독단도 빠지는데 그냥 힘도 없다면은 참 되게 더 혼돈이 갈 수도 있는 근데 이제 거겠죠.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겠다라고 결정하는데 근거가 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한 달 동안 이분이 계셨는데 별 성과가 없었다.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왜 김종인 위원장이 전과 달리 힘을 쓰지 못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아주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앞서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뭔가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탁탁 막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일정과 메시지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보통 선거 시스템이 이래요. 일주일치 기획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 주 우리가 코로나 기획으로 쭉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아니 이건 이제 어제 잡힌 거래 가지고요. 갑자기 이게 중요한 게 들어와가지고요라고 하면은 말문이 탁탁 막히거든요. 아하.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았었나 싶고. 예.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율 조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연일 나오고 있는데 보면 말이죠.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지지율 흐름에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뭐 이 지지율에는 연말에 이미 한번 뒤집어졌고요.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지지율에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정권 교체 여론이 계속 확연히 높았어요. 50% 넘게. 그랬는데 요것이 여러분 저희가 유튜버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흐름을 쭉 보십시오. 정권 교체해야 된다가 51.3 9월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52.7 11월에 50.5
그리고 12월 27일, 28일 조사에서 47.6이 나왔습니다. KSOI의 정례조사 1,002명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이 흐름. 자, 모름 무응답이 미세하게 늘어나고 정권 재창출하고 정권 교체의 격차가 이제 조금 좁아지는 거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저는 크게 뭐 좋아지거나 나빠졌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존재감이랄까? 네. 이런 건 좀 떨어지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저 지표에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거는 불만이 높아지는 건데 뭐 잘 모르겠다. 요새 뭐 큰 이야기는 없지 않냐라고 하면 그 수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거 플러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겠죠. 지금 정말 싫어. 무조건 바꿔야 돼. 하고 이거보다는 나아져야지. 라는 두 가지가 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바꿔야지라는 건 그대로 있는 건데 이거보단 나아져야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캠페인 부분, 그다음 지금 뭐 이준석 대표하고의 이런 갈등 이런 걸 봤을 때 아유 이거 뭐 바꿔봤자 더 나아지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바꿔야지 층은 단단하게 있는데 그 위에 지금보다 뭐 흔히 말하는 나아지기 중도층, 비판적 중도층 그 부분이 예, 흔들리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정권 교체가 47.6이고 정권 재창출이 40.8이에요. 네. 요것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엄청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 개인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보수 진영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대표의 부상이 반길 건 아니지만은 최악은 아니다. 말하자면은 윤석열 후보한테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이재명 후보한테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2002년 대선하고 유사한 형국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후보가 되게 빨리 결정됐었어요. 2002년이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군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당선돼 가지고 새로운 시대 변화 이런 걸로 쫙 치고 올라가다가 네. 막 주춤주춤하고 지방선거에 참패를 하면서 쫙 빠졌단 말입니다. 빠지는데 그때 월드컵 6월이잖아요. 진짜 20년 전 이야기네요. 월드컵 끝나고 한 7월 달일 때 혜성과 같이 정몽준 후보가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노무현 후보한테 빠지는 그 표들을 2회차 때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댐 역할을 해서 결국은 이제 뭐 단일화를 해가지고 뭐 마지막 날에 뭐 철회하긴 했지만은 댐 역할을 해서 이제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60일간에 하지만 현재 안철수 후보는 그 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각 후보들의 지지율 좌표도 중요합니다만 그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요 그래프를 더 중요하게 봐요.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마 각 당에서도 여기에 더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인 것 같고 이재명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행보. 뭐 조금 전 김두관 의원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만 정책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탈모 정책이 있었고요. 네네. 탈모 약에도 건강보험 적용 요게 있었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11월에 냈다가 철수했던 거 요거 다시 하겠다. 아까 김두관 의원은 할 거면 설 전에 해야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못할 거 없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탈모라든지 이런 소확행 공약 같은 거 소소한 행복들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사실은 이런 걸 한나라당이 정말 잘했거든요. 이제 통칭 한나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되게 테크니컬하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10만 표짜리 공약이다, 20만 표짜리 공약이다 이런 게 있어요. 예컨대 택시 보조금에 대한 거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건 택시 기사들 개인 택시용이다. 그렇죠. 딱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그분들의 가족까지가 표가 되겠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방향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지금 김두관 의원이 이제 말씀하신 왜 김두관 의원이 총대를 맸을까? 예컨대 추미애 전 대표가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 뭐 최근에 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이런 비유는 정말로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분위기 좋으니까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도 이런저런 추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은 국민의힘이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이걸 막 이슈화 시키고 불도 붙이고 했을 건데 지금
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신경 쓸 그 시간이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누가 뭐 폰을 바꿨다 그러고 누가 뭐 직전에 누구랑 통화했다 그러고 이게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분위기가 좋으면은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쪽에도 우리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눌러야 돼라고 했던 것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항상 시간의 미스매치라는 게 있어요. 그럼 분위기 좋을 때 했던 것들이 혹시 또 분위기 안 좋을 때까지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이 우리 지금 이럴 때 아니다라고 이제 공기 잡는다 이런 보도들도 있는데 뭐 청와대 가면은 이제 누가 뭐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안 좋죠. 농공행산 얘기 같은 게 예. 나오면.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만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항상 하시는 말씀, 선거에서는 선거와 골프는 뭐 고개를 들면은 뭐 진다. 뭐 그런 말씀 하시던 게 있는데. 저도 골프를 안 쳐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지만은 골드 크로스보다는 데드 크로스다. 일부 이제 골드 크로스의 측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본질은 저는 아직까지는 데드 크로스라고 봐요. 데드 크로스라 하면 상대가 못해서 내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네. 잘해서 툭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다시 그 표가 생각나요.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네. 사실은 요게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 탈출하는데 어떤 한계가 보이는 한계가 느껴지는 이유 아니에요? 이제 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참 이게 어려웠던 게 이준석 대 뭐 윤석열 대 김종인 두 사람의 관계면 그나마 약간 쉬운데 삼각 함수가 돼가지고 어려워졌던 건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도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일부가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넘어가는 데는 그래 맞는 말이지로 이제 인식을 하니까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건데 네. 결국 거기서 더 좋은 쪽에 방점이 찍히느냐 정권 교체 쪽에 방점이 찍히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안철수 후보한테도 뭐 안철수 후보가 뭐 나로 단일화되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건데 그럼 그것도요. 안철수 후보도 언젠가는 그 질문에 직면할 겁니다. 왜 당신한테 해줘야 되냐? 뭐 여론조사를 했냐, 뭘 했냐? 그럼 윤석열이 그냥 저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안철수가 능력이 더 뛰어날 것 같으니까 양보합니다. 이게 뭐 옛날에 선위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건 정치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정을 짓는 디시전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2시간 정도 후면 이 선대위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배제가 될 겁니다. 배제된 채 만들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변수가 될 것인가.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드려보죠. 오늘 저기도 할까요? 네? 댓글 있어도 할까요? 좀 하고 가실래요? 할 말 많으시군요. 오늘. 그러시죠. 예, 마지막 질문도 하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본방송 후에 유튜브 미니 댓글쇼로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하고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뉴스쇼 본방송을 함께 해주셨어요. 아까 거의 한 4만 5천, 6천 네. 뭐 이렇게 같이 보시다가 지금 들어오면서 많이 빠졌죠. 그렇더라고요. 윤태곤 실장 들어오면서 쭉 빠졌지만 여전히 한 2만 7천 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진짜 윤태곤 실장님 제가 요새 잠 많이 안 자거든요. 네. 다크서클 내려온 거 보세요. 잠 많이 안 자는데도 뉴스를 따라가는 게 헉헉거릴 정도로 뭐가 이렇게 다이나믹합니까? 그러니까 뭐 항상 이제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참 이제 이런 선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보자면은 여야의 다 에너지는 되게 높아요. 충만해 있는데 지금 그 대표 선수 후보들이 이런저런 이제 약점 흠결도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자기 지지층하고 강하게 안착돼 있는 뭐 전문 용어로 라포라 그러나 이런 게 이제 형성돼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뭐 박근혜, 그렇죠. 문재인 이런 분들 보면은 그 세월이 있고 또 오래 정치하면서 유산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건데 그렇다 보니까 주류고 이제 당내 주류고 발생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도 이제 빨리 겪었던 일들인데 국민의힘이 따라가고 있는 거, 뭐 선대위 해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민주당도 겪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수습이 그렇죠. 됐거든요. 비교적 빨리 됐고 그 후에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약간 쉬는 시간에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제가 한나라당이라고 할게요. 통칭 한나라당. 거기서부터 쭉 예, 온, 통칭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에 보면은 옛날에 이제 문화적인 차이들, 선거 캠페인의 스타일의 차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한나라당이 정말 잘하는 게 잘못했습니다. 회초리를 때려 주십시오. 그치. 뭐 근절하고 뭐 똘똘 읍소하고 뭉치고. 하고 그리고 지방 방송 다 꺼라. 예, 그리고 지지층들도 약간 좀 불만이 있어도 따라가고 보자. 참어. 라고 하고 민주당은 막 갑론을박이 치열하고 당내 민주화 치열하고 그리고 지지층들도 좀 진보 성향이 있다 보니까 뭐 왜 인권 문제에 이러는 거야? 왜 노동 문제에 이러는 거야? 난 불만이 많어. 라고 이제 막 불거지는데 지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분열 부패라기보다 민주당은 보면은 뭐 사과 요즘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사과 잘하고 처음에 당내 막 어쩌고 저쩌고 시끄럽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주류는 아니었지만 삐죽이죠. 야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방방송 꺼. 다 끄고 아니, 불만 있어도 물론 지금 익명 게시판이 실명제 된 그렇죠. 다음에 뭐 당대표 교체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 분란 상황에 비하면 비할 게 그럼요. 아니니까. 그 반대로 국민의힘은 뭐 왜 사과 빨리 안 하냐라고 하는데 이제 늦은 사과 그리고 막 이리저리 말 많고 지지층들도 예컨대 뭐 이대남으로 표현되는 쪽들은 신지에 안 물러나면은 우리는 뭐 지지 절대 못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죠. 야, 저 당에 원래 여성운동 하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고 여기 달랑 한 명인데 이게 비교가 돼? 그럼 모르겠고 해결 안 하면 지지 못해. 라는 식으로 이제 각자 다들 이제 목소리를 내요.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 진짜 같아요. 그러네요. 뭐 대선 후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청취자 따딴나무님이 아까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그 유명한 말을 제가 얘기하니까 민주당은 이제 진보가 아닙니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진보 보수 요 경계도 두 당 정책 내는 거 보세요. 비슷해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특성도 있네요. 있기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본방송에서 못했던 거 좀 질문을 드리자면 우선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쇄신이라는 카드를 월요일에 탁 던지면서 지금 이 상황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제가 그날 월요일에 여러분 준비를 하면서 막 모니터를 몇 개를 켜놔요. 낮에 나오는 보도들 뭐 방송들 쭉 틀어놓고 하는데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도 다 헷갈리는 거예요. 다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혼란스러웠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며칠 지나고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날의 뒷얘기. 도대체 그날 월요일에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가?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아시잖아요. 월요일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요일까지도 이제 윤 후보하고 김 위원장하고 여러 번 만나가지고 그거 이야기를 팩트예요? 하면서 둘이 점심 저녁 다 먹었다는 건 뭐 팩트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꿔야 된다. 이대로 안 된다라는 데 대해 가지고는 되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근데 뭐 거기도 뭐 안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이제 진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때 뭐 육본부장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개편해야 된다. 이 여러 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결정은 못 된 것 같고. 바꾸자까지만 그럼 얘기가 되고. 그렇죠. 그 어디까지 얼마나 바꿀 거고 언제 던질 건데까지는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공감 이런 거 이렇게 슬림화를 한다. 네. 메시지 기획 같은 거는 총괄 상황본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틀어지고 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됐겠죠. 근데 뭐 비서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안 된 채 헤어졌는데. 그럼 이제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1월 3일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날인 거잖아요. 그렇죠. 1월 3일. 그럼 그날 뭐가 이제 나가야지 그 흐름 따라 이제 가는 맞아요. 건데 후보는 아침에 그 증권거래소 개장하는 데 가서 좀 통상적인 이야기, 뭐 경제가 잘 돼야 된다, 앞으로 잘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고 그때 김종인 위원장하고 그 주변에서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가
또 이렇게 가면은 또 흐지부지 되고 뭐 앞으로 협의를 잘 해가지고 합시다로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지르자. 질렀다라고 네. 아예 김종인 위원장이 표현을 쓰시더군요. 그렇죠. 질렀다. 내가 그냥 질렀다. 아니면 네. 이러다가 또 시간 흐지부지 갈 것 같아서 그렇죠. 질렀다. 그 질른 데 대해서 이제 뭐 유감 표명 뭐 비공식적으로 뭐 이제 유감 표명하고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총에서의 뭐 그 발언 같은 거. 연기만 잘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뭐 그 음. 주위에서 이게 김종인이 이준석하고 뭐 교감하에 혹은 뭐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뭐 윤석열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의구심들 그건 뭐 뒤에 아닌 걸로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화가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날 윤석열 후보가 부글부글 굉장히 화냈다는 게 맞아요. 그 얘기 듣고 왜 뭐 무슨 뭐 워딩이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화났다 그러더라고. 저라도 화는 났을 것 같아요. 김종인 쿠데타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라고 뭐 그게 뭐 전해집니다만. 주위 사람이 그랬는지 뭐 후보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감정이 상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 잘 되자고 쇄신하자는 거고 이러다가 시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던진 거고 뭐 그런 건데 그 연기라는 것도 전에 이미 윤석열 후보가 나는 배우만 하겠다. 네. 그게 빗대서 한번 말한 적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선상이라는 걸 다른 사람은 오해해도 윤 후보 본인은 아실 텐데 그게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좀 이 생각이 전 들어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는 이거 누가 또 이간질하려고 잘못 짜냈구나 이런 의심까지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뭐 연기란 단어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말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을 때 같으면은 허허 웃고 넘어가 뭐 좀 심하셨잖아요라고 하는 건데 상황이 안 좋으면은 다 각자가 화가 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화가 날 뭐 그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주연 배우와 감독 제작자를 다 동시에 할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어려워요. 그럼 다른 연출자가 올까요? 뭐 다른 감독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뭐 권영세, 뭐 원희룡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도 결단을 한 거잖아요. 네. 김종인이 없더라도요. 네. 김종인이 그렸던 그림대로는 가야 된다. 그 그림이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슬림화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하고 기획의 이제 중간에 단계들을 줄인다. 네네. 그리고 후보의 메시지라든지 일정을 철저하게 통제돼. 이 통제라는 게 뭐 누가 시킨 대로 한단 말이 아니라 설계도를 짜가지고 후보님 오늘 오전 일정이 이거고 오후 일정이 이런 건데 이건 컨셉이 이러한 거고 여기서는 이런 메시지는 반드시 나가야 되고 이런 메시지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사전에 이제 이 기획을 통해서 돼야 된다라는 거는 지켜갈 거다. 반드시 따라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요. 네. 뭐 예컨대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후보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후보님 이거 말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 고치셔야 되고요. 뭐 이거를 과연 김종인 위원장급이 아니면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그게 뭐 안 얘기도 되면은 나와요. 안 되는 거죠. 앞서서 그러니까 국민이 좀 슬림화 한다라는 것은 이제 단계를 줄여 나간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거기 보면은 뭐 전략 단위, 정책 단위도 하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데 그게 줄여 나가면은 실무자들 여기서 실무자라는 건 뭐 아주 현장 실무자라기보다는 이제 중간 허리급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후보한테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말을 해야죠. 자, 이미 이렇게 됐고 이제 네. 김종인 위원장 떠났고 뭐 이준석 대표는 다시 선대위 복귀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당 대표직 하느냐 마느냐 이건 또 선대위랑은 다른 문제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조언을 윤태곤 실장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연출 김종인이 없더라도 김종인의 그림은 밟아가야 된다. 그 그려가야 그림에 대해 네. 지금 보면요 스타일의 문제라든지 뭐 후보 권위에 대한 뭐 이야기가 있었지 김종인의 그림에 대해 가지고 이게 잘못된 그림이다라고 그건 말하는 아니에요.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외연 확장의 문제가 좀 남는 것 같아. 만약 김종인 위원장이 떨어져 나가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상 떨어져 나간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독자적으로 윤 후보가 간다면 김종인, 이준석이라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중도 지지가 있었어요. 그게 그렇죠. 적으냐 크냐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중도 표심. 김종인이 미는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준석이 미는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이런 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완전 결별한 다음에 과연 외연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인데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제가 하나마나 한 말이지만요. 잘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예컨대 아까 뭐 원희룡 이야기도 나왔고 뭐 윤희숙 의원 뭐 하태경 의원 예, 예. 같은 이제 슬롯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 슬롯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민주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시 네. 나오죠. 대장동 이슈 나오죠. 네. 아까 이제 합참에 뭐 미상 발사체 발표 있었는데 동해 월북했던 분이 1년 만에 다시 넘어가고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월남했던 분이 월북하고. 그죠. 월남했던 분이 도로 이제 헷갈릴 수 재월북을 있어요. 하고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잘 치면은 음. 해결이 될 건데 잘 음. 치지 못하면 김종인 없으니까 이렇지 아, 또 그 이준석 소리가 없으니까 나온다. 이렇지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죠. 아, 이제는 뭐 기왕 정해졌으면 집중해서 그렇죠. 이제 집중도를 되게 안정적으로 높여야 돼요. 집중도를 네. 높. 그리고 후보 자신이 일단 마음 다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이게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랑 공동 행보를 한대요. 네. 공 어디 가신다고 그러더라? 거기 호남 쪽 예, 아닙니까? 같이 이제 공개 행보. 지금 민주당 경우는 뭐 웃음을 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지금 속으로는 굉장히 이 상황이 반가울 것 같아요. 민주당은요. 네. 시간이 되게 안 갈 거예요. 아, 국민의힘은 왜 이 시간이 빨리 가냐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두 측의 시계가 달라요. 그 윤석열 후보가 한번 전광판을 안 본다라고 했죠. 전광판 왜 안 봅니까? 계속 보지. 보죠. 왜 어떻게 안 봐요? 그쪽의 시계가 이제 다른 거죠. 민주당 지금 분위기 좋죠. 하지만 여전히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정권 교체론의 벽이라든지 그걸 뚫고 나간다는 느낌은 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되게 안 좋지만 또 안철수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보수층 정권 교체 진영도 댐이 치지긴 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아, 그런 상황. 네. 그 지금 질문들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 이준석 대표는 왜 끝까지 가느냐? 이 질문이 아까 본방송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상황까지 가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벼랑 끝까지 선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몰고 오는 것에 어떤 전략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 이준석은 왜 그러냐? 이런 질문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각자가 말하는 건 일단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겠죠. 다 잘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자기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 방향이니까 그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너무 이제 송곳처럼 하지 않나. 아, 뚫고 나가는 거. 어떨 때는 약간 큰 몽둥이도 필요하고 뭐 이러한 것인데 송곳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라면은 오늘 와가지고 한 5분 동안은 현 정부하고 이재명 후보 쭉 이렇게 비판 쫙 깔아놓고 아, 다만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윤태곤 실장의 이 컨설팅을 좀 받아야 아니 될 것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분은 당 대표가 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러고 있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네. 대표의 그 송곳 같은 게 큰 장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태 장점이기 때문에 30대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이 판국에서 요 흐름 속에서 그 장점이 송곳의 방향이 이제 안쪽이기만 하니까 바깥쪽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네.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가지 않느냐. 네. 아, 그런 부분이 보이시는 거군요. 어떤 이 대선 후에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한다면 입지를 생각해서 이러는 건가? 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무슨 생각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앞서서 말했던 거 선거가 지면은 네. 뭐 난들 미래가 있겠냐. 물러난다 그랬어요. 아까 네. 선거 아니, 치면 뭐 자동 물러나는 아니, 거다. 그럼요.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물러남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이준석 대표 얘기만 나오면 윤태곤 실장님이 분석하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지금까지의 정치 문법으로서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이 정치인이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참 이제 독특한 처음 캐릭터인 게 참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보면은 어떤 지역에 대한 대표성, 네. 또 계층에 대한 대표성, 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필두로 해가지고 86 세대에 대한 이제 대표성들이 있었는데 네. 이 86 세대가 되게 오래 가고 한 20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86 세대를 대표한 정치인들은 그 같이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 세대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뭐 부동산 이야기 같은 걸로 이제 정책적 방향도 넘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제일 사실 86 세대들이 갈 수 있는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통칭 한나라당, 네. 한나라당에 반대한다라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이준석 대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나를 20, 30대로 국한하려고 하지 마라.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것이라는 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은 것도 묵은 것이 안철수의 된다. 새정치, 안 대표도 요즘 새정치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네. 그럼 이준석 대표가 뭐 계속 이렇게 갈 때 뭘 나의 이제 그 정체성으로 할 거냐. 새롭다는 것을 넘어서는 그렇죠. 뭔가가 뭔가의 있어야 된다. 기득권과 이제 내가 싸운다라고 할 때 지금 이 당의 기득권도요. 아까 윤핵관 뭐 이런 말씀 하셨지만은 네. 윤핵관이 뭐 언제부터 윤핵관입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럼 계속 그럼 새로운 기득권을 만들어가지고 싸울 거냐? 그건 저는 오래 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합리적 보수 이런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보수가 되겠다. 보수의 개혁 이런 거 항상 외쳤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보수의 개혁이 되겠는데 그럼 개혁이라는 거는 컨텐츠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본인도 계속 좀 가다듬고 성숙시켜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된 이 혼돈의 상황을 윤태곤 실장이 좀 뒷이야기까지 묶어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요새 하여튼 힘드실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 한복판에 계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 윤태곤 씨 가시기 전에 서운하시니까 지금 아직도 27,000여 명 가까이 보고 계시거든요. 커피를 한 2분만 좀 쏘시겠어요? 창 보시면서. 인내심님. 혼돈의 카오스라고 이제 혼돈의 카오스. 예, 또요. 한 분 더. 그다음에는 이제 전우진님한테 이제 10분 네. 더 못한다는 이제 사과의 말씀으로 10분 더 해달라고 네. 그러신 거예요. 저는 준 H님이신가요? 피터님이시구나. 그래도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신 피터님하고 준 H님은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지금 놓쳤는데 하여튼 이름을 언급했으니까 한 잔 드리겠습니다. 요 메일로 닉네임하고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쿠폰 쏴드릴게요. 윤태곤 실장님. 윤태곤 실장님 커피는 제가 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